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의 한가운데에는 LS 마린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저에 통신과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 거대한 두 개의 파도를 동시에 타면서 정말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로 얼마 전 2025년 12월 12일에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4% 넘게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논점은 명확합니다.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현재 시장의 이 뜨거운 평가가 과연 미래의 폭발적 성장을 합리적으로 내다본 것일까? 아니면 투자자들이 애써 면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을 품은 거품일까? 이런 질문이겠죠. 저는 이 기업이 거대한 구조적 성장 사이클의 출발선에 서 있고 현재의 가치 평가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와는 좀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에는 이 대규모 자본 이석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재무적 위험 신호들이 숨어 있다는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면요. 이 LS 마린 솔루션을 단순히 바다에서 공사하는 건설 회사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전력망, 또 대륙을 잇는 통신망,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는 차세대 에너지원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술 기업이라는 거죠. 특히 모 회사인 LS전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을 제조하고 LS 마린 솔루션이 그걸 시공하는 이 수직 계열화 구조, 이게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언급하듯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시에 중국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반사 이익을 LS그룹이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숫자입니다.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가 약 7,200억 원에 달하는데 이건 작년 전체 매출의 500원 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향후 5년치 먹거리는 이미 확보해둔 셈이죠. 22%대의 아주 낮은 부채 비율 같은 탄탄한 재무 상태는 이런 공격적인 성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되고요. 네, 그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냉정한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무려 204배에 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 경우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204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만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봐야죠. 더 큰 문제는 최근에 발표된 2,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쉽게 말해서 기존 주주들끼리 나눠 먹던 피자 위에 새로운 토핑을 올리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받고 피자를 더 많은 조각으로 잘라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토핑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내 손에 든 피자 조각은 작아지는 거죠. 그 투자가 성공해서 나중에 훨씬 더 큰 피자를 만들 거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주주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자료를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이익은 늘고 있는데 실제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장부상 이익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돈을 벌고 있지만 금고는 비어있을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빨간불들을 무시하고 성장 스토리만 쫓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바로 그 200배가 넘는 PER이라는 숫자가 시장이 이 회사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당장 버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자료에서 명시된 2026년부터 본격화될 대만과 국내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가져올 퀀텀 점프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급등했던 그 12월 10일 하루에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00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어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교한 분석을 하는 큰 손들이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돈을 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물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과도합니다.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특히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5.91%에 불과하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 기업은 지금 로켓처럼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 자본 효율은 자전거 수준에 가깝다는 겁니다. ROE가 6%도 안 된다는 건 아무리 멋진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해도 주주돈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600만 원도 못 벌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PER을 정당화하려면 ROE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거대한 괴리를 메워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매수세는 펀더멘털 분석에 기반했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에 편승하려는 그런 투기적 성격의 훨씬 짙어 보입니다. 유상증자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그건 자금난의 증거가 아니라 다가오는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대담하고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 2,800억 원으로 뭘 하냐면 바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 그러니까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HVDC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장거리로 전기를 보낼 때 전력 손실이 기존 방식보다 월등히 적어서 먼 바다에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막대한 전기를 육지로 손실 없이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즉, 이 배를 확보한다는 건 미래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권을 따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북미나 유럽의 장거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산을 미리 확보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부채 비율이 22%로 워낙 낮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공격적 투자라는 그 멋진 말로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800억 원이라는 이 거대한 투자를 자체 현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버려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기존 강점은 수심이 깊은 곳의 초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중단거리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빠른 기동성과 원가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의 주력 분야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장거리 심해 프로젝트용 초대형 선박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던 것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에 뛰어드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도박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진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진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그 7,200억 원의 수주잔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나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확정된 미래 매출입니다. 향후 5년간의 실적이 눈에 보인다는 건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요인입니다.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시대적 흐름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바로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핵심 플레이어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왜 굳이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LS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한 결과죠. 물론 AI 데이터 센터와 해상풍력이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파도를 타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수주잔고가 곧바로 순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규모 해상 프로젝트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태풍 한 번에 공사가 몇 달씩 지연될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행 리스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리스크입니다. 이 사업은 R1 함드랙이나 각국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한국, 대만 혹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후퇴한다면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까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외부 환경 덕분인데 만약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서 대중국 정책 기조가 완화된다면 가장 큰 성장 동력 중 하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에서 언급하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란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LS 마린 솔루션의 높은 가치 평가가 과연 합당한지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단순히 케이블을 설치하는 회사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와 데이터 인프라가 재편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플레이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수주 잔고와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그 성장 경로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높은 신뢰는 바로 이 명확한 비전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가진 성장 가능성이 매력적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배가 넘는 PER이라는 아슬아슬한 숫자,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이라는 잠재적 위험 또한 명백히 존재합니다. 투자자라면 눈앞에 화려한 성장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런 구조적 리스크들을 냉철하게 저울질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논점은 미래의 거대한 잠재력과 현재 눈앞에 놓인 여러 위험 요소 중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더 깊이 탐색하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